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이 머문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곳의 주민들은 산신령이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매년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언제나 해발 높은 봉우리 위에서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엄격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마을의 가장 연장된 장로가 제사상에 돼지, 오리와 쌀, 다양한 곡물과 과일을 올렸고 주민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축복을 기원했다. 전설에 따르면 정선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금강산 바위에는 산신령이 자주 나타나곤 했다고 한다. 금강산 바위는 특별한 형상의 바위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지팡이가 꽂혀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성한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산신령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 믿으며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자 마을 주민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농작물이 말라가며 생계에 큰 위기가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산신제에 더욱 열심히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때 마을의 젊은 청년 수철이 나섰다. 수철은 마을의 가난한 농부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다. 수철은 마을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직접 산신령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깊은 밤 조용히 금강산 바위로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금강산 바위는 흰 빛을 발하며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수철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 순간 산신령이 나타났다. 은은한 달빛 아래 산신령의 모습은 아름답고도 신비로웠다. 길고 흰 수염을 가진 노인 형상이었지만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산신령은 수철의 간절함을 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여, 내가 마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구나. 내가 너희 마을에 비를 내리리니 농작물이 다시 푸르게 자라날 것이다. 수철은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산신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축복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함을 목격했다. 이내 가뭄은 사라지고 풍요로운 수확 시기가 도래했다. 그 후로도 정선 마을에서는 매년 산신제를 성대하게 열었으며 수철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서 긴 세월 동안 전해졌다. 사람들은 산신제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배웠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금강산 바위는 여전히 정선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전라북도 순창은 예로부터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으로 이곳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는 마을을 수호하는 산신령에 대한 것이다. 순창의 한 작은 마을에는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은 자연의 재해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며 수확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오래된 장로 한 사람이 말했다. 산을 지배하는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면 좋을 것 같소이다. 과거에도 신령님께 도움을 청해 마을의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로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산 위로 오르는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곳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다. 제단에는 흰 쌀과 과일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산신령께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어느 날 밤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마치 하늘이 마음껏 울어서라도 보답하려는 듯이 부드럽고 지속적인 비였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 비를 산신령의 선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산신령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매년 산신 축제 기간이면 신령이 환생하듯 마을을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세운 제단에 모여 축제를 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산신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며 자라났고 어른들은 함께 모여 산신령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외지에서 온 학자가 이 마을에 신앙의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본래 신앙에 대해서만 관심 있던 그는 마을을 연구하면서 현대와의 연결점을 강하게 느꼈다. 그는 산신령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정신적 기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날 순창의 이 작은 마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외지고 고립된 곳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평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며 산신 축제에 참여하면서 특별한 유대감을 느낀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고마워하며 여전히 산신령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다. 그 신앙은 지난 세대와 다가올 세대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 지금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사람들은 바다와 바람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바람을 다스리는 신, 해풍신에 대한 이야기와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해풍신은 바다의 수금기가 가득 담긴 바람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바람이 불어 배가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풍랑이 없으니 어선을 띄울 수도 없었다. 결국 고기를 잡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점점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오래된 전설을 떠올렸다. 이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는데 해풍신이 노여워하면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던 바람도 멈춘다는 내용이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해풍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오래된 풍습을 되찾아 해양제사를 올려야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간의 성의 부족을 반성하며 해양제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마을 중앙에 커다란 제사를 올릴 장소를 마련하고 과일과 곡식, 바다의 산물 등을 정성스럽게 제단에 바쳤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해풍신에게 바친 제사날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구름은 흩어지고 햇빛이 제단을 감싸며 해풍신이 마을의 강림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때 한 젊은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출항했다. 바다는 다시금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며 잔잔히 파도를 흔들었다. 며칠 후 젊은 어부가 돌아왔을 때 그의 배는 싱싱한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해풍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내년 같은 시기에 제사를 올리기로 약속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해풍신을 꾸준히 숭배하며 살아갔고 주변 다른 마을들에게도 해풍신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다. 해풍신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바다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중한 영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때마다 해풍신이 불어주던 바람은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듯 보였다. 강릉의 이 작은 마을은 해풍신의 보 덕분에 다시금 풍요롭게 변모했고 사람들은 언제나 바람이 불 때면 그 속에 깃든 해풍신의 존재를 느꼈다. 그들은 매년 제사를 통해 해풍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후대에 전하였다. 이렇게 해풍신의 전설은 지금도 강릉의 바다와 함께 시원한 바람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주라는 도시에는 웅장한 해태, 즉 상상의 동물 조각상이 있었다. 해태는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동물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품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신성하게 여겼다.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 해태 조각상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은 해태가 부정을 막고 정의를 지킨다고 믿어 중요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태에게 찾아가 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해태가 한 농부의 문제를 해결해준 사건이다. 어느 여름 이 마을의 농부 한 명이 큰 걱정에 빠졌다. 그의 하늘 밑 논밭은 몇 주째 비가 내리지 않아 갈라지고 있었고 수확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농부는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마을 주민들마저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서 한 노인이 해태에게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농부는 이를 허투루 듣지 않고 빛바랜 해태 앞에 섰다. 그가 해태에게 가소롭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드린 시간은 초저녁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간절함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느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기적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논밭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도 남을 정도로 비가 내렸다. 덕분에 농부의 농장은 무사히 회복되었고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더더욱 해태의 힘을 믿게 되었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어느 고을에 재판이 열렸을 때 이 재판은 매우 어려운 쟁점이 포함된 사건으로 인해 갈등이 심했다.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주지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해태 앞에서 명상을 하기로 했고 해태의 정신을 빌려 모든 사항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 해태도 영험함을 발휘하듯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두 집안의 오래된 원한도 풀린 채 사건은 공정히 해결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해태가 가져다준 공평함에 더 큰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며 해태는 광주의 상징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해태를 보고 그 전설적인 힘을 느껴보고자 한다.